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전주 성북초 교사 엄태상이라고 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협업도구의 교육적 가치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장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도구 중에 사용 목적에 맞게 잘 설계된 것은 무엇일까요? C인 것 같죠, 아무래도. 자, 제가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 C입니다. 컵은 음료를 담아 손쉽게 마셔야 하는데 이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우산은 사람을 비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너무 길면은 비가 다 통과하겠죠. 문은 사람들이 열고 닫고 출입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만약 잘 밀리는 그 문이 있다면은 굉장히 사용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처럼 목적에 맞게 잘 설계된 것, 이것을 오늘 한번 같이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듀테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교육이겠죠.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이 도구들, 정말 교육적 목적에 잘 부합되어 있을까요? 에듀테크라고 한다면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도구여야 할 것 같아요. 이거를 교육적 목적에 맞췄다라는 의미에서 얼라인먼트, 정렬 또는 일체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는 도구는 과연 잘 일체화가 되어 있는지. 저는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이 협업 도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반에서는 항상 이런 협업 도구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피그잼, 팀보드, 다양한 패들렛과 같이 협업이 가능한 이런 도구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어요. 실시간 협업과 피드백이 가능하고 의견 공유와 브레인스토밍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작업 분배나 추적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많은 선생님들이 또 협업 도구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이 기능들이 정말 잘 설계가 되어 있는지 단순히 좋았다, 수업을 잘했다, 편했다라는 증거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봤습니다. 협업 도구라고 한다면 협동학습을 도와야 될 겁니다. 디지털 협업 도구는 학습자의 협동학습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전적인 이론으로부터 한번 출발해보게 되었어요. 존슨앤존슨, 베이비 로션을 떠올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협동학습 이론가입니다. 이분들이 연구를 토대로 많은 협동학습 이론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서 5가지 원리가 제시되는데요. 첫 번째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 서로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협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개별 책무성, 각자가 맡은 파트를 열심히 하는 걸 의미하죠. 세 번째는 대면적 상호작용,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또는 자료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협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기술, 이러한 협업 활동에는 아이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문제를 서로 해결해 나가고 표현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과정, 서로 집단의 목표를 이루는데 과정에 대한 성찰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가 잘 지원이 된다면 그 협업 도구는 잘 정렬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가지 도구를 한번 수업에 실제로 써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티셀파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보드, 그리고 네이버 웨일스페이스의 팀보드,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에서 제공하고 있는 띵커벨을 이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번 연구를 좀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도구들의 기능들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수업이 정말 이 기능들을 잘 살리고 있는지에서 평가를 했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의 제언을 들어보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이 연구의 여정에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입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김수정 선생님, 서한웅 선생님, 이혜진 선생님, 정한들 선생님께서 이 연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3가지 도구의 기본 기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보드는 보시면 어떤 도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담벼락 형태의 뷰를 제공하고 있는 패들렛이 떠오르죠. 네, 이것처럼 클래스보드는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들어와서 게시물을 작성하고 그걸 중간에서 선생님이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히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온라인 화이트보드로서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파일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보드 형식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들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띵커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담벼락 형태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뷰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건 말고도 이제 학생들의 이름이 게시된 게시글이 들어가거나 교사가 승인해서 게시글을 처리하는 등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수업을 돕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팀보드는 이제 아까도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실시간 협업을 제공하고 있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실제로 수업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한 장 안에 선생님들의 좀 수업의 흐름을 담아봤는데 사실 모든 걸 디테일하게 담을 수는 없었어요. 여기 수업의 절차가 나와 있는데 파란색 칠한 부분이 바로 선생님들이 이 협업 도구를 이용한 부분이에요. 한 선생님은 클래스보드를 활용해서 날씨와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단원을 가지고 수업을 하셨습니다. 자연재해의 의미와 계절별 자연재해를 알아본 다음에 클래스보드에 자연재해를 조사하는 보고서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 뉴스를 만들고 서로 모둠별로 뉴스를 촬영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핵심 기능으로는 파일 업로드나 공동 작업 기능이 대두되었습니다. 협동학습의 원리는 긍정적 상호조선과 집단 과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은 띵커벨 보드를 활용해서 통일 교육을 실시하신 분인데요.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에서 띵커벨 보드가 활용이 되었죠. 통일 후에 달라질 미래의 다양한 분야를 만다라트의 중앙에 입력하고 만다라트를 통해서 들어간 각각의 섹션에서 아이들이 구체적인 모습들을 작성하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캔버스의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통일 후의 미래를 표현하는 활동들이 되었고 이것을 띵커벨 보드에 올리는 활동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용된 핵심 기능은 만다라트 기능, 게시글, 댓글, 좋아요 기능들이 있었고 공동 작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도 협동학습의 원리로 긍정적 상호 오존성과 개별 책무성이 요소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팀보드인데요. 팀보드는 국어 수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토론 주제에 대해서 생각 나누기 활동이 진행이 되었고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토론 준비하기 활동 그리고 토론 규칙과 절차를 지키며 토론하기를 팀보드라는 플랫폼 안에서 굉장히 잘 구현을 해주신 수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도형이나 스티키노트와 같이 아이들이 쉽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용이 되었고 긍정적 상호 오존성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우리 앞서서 김수정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신 제과제빵 수업의 모습인데요. 이것도 팀보드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각종 상호작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들렌의 특성을 관찰하고 팀보드에 작성하는 활동, 각자의 자신의 스티키노트에 마들렌의 이름을 기록하는 활동, 그리고 투표하는 활동까지 아이들이 하나의 플랫폼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플랫폼별로 정말 앞서 말한 협동학습의 5가지 원리가 잘 반영이 되었나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일 선생님의 의견들을 가지고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이 없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이 3가지 플랫폼의 그런 어떤 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플랫폼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협업 도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했습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 상호존성 방면에서 섹션별로 과제를 업로드하는 기능이나 공동 작업 기능, 스티키 노트 기능들이 아이들의 긍정적인 상호 의존성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표시된 게시글이나 개별 페이지를 나눠줌으로써 개별 책무성 또한 부과가 되었습니다. 상호평가 기능이나 실시간 피드백 기능, 공동 작업 기능들은 대면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댓글과 상호평가 기능, 그리고 피드백 기능, 스티커 투표 기능들은 사회적 기술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드가 세분화되고 상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서로의 작업물을 지켜보고 스티키노트를 붙이는 등 다양한 기능들은 집단 과정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세 도구 모두 협동학습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잘 설계된 기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이 기능들이 좋다라고만 소개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협업 도구들이 더 현장 적합성이 높아지고 교육적 정렬이 일어나려면은 이 5가지 원리들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측면에서 선생님들이 얘기해 주신 제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지 공간 확장입니다. 근데 이 기능이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쵸?
예, 이 연구가 그 업데이트 되기 전에 실시된 연구예요. 그래서 그때는 단일 페이지로 이제 확장이 불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무한 확장되는 그런 보드가 탄생을 했죠. 그래서 공간 확장을 통해서 다양한 협업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으로서 댓글 기능, 채팅 기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다음 업데이트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해져가지고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금 기능 개선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자신이 잠근 거를 다른 사람이 못 풀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피그잼이나 여타 다른 협업 도구에서 제공되는 템플릿 기능들이 제공이 된다면 여러 수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일부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웨일스페이스의 좋은 도구들이 선생님들의 제언을 통해서 그리고 공동 설계를 통해서 정말 현장에 어울리는 현장에 적합한 도구들이 탄생한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제언으로 우리 교육 생태계에 좀 더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